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그 매일 노동 뉴스에 난 특이한 좀 그 기사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그 새벽 배송을 하는 택배 회사의 이제 노동자들의 문제인데 아주 과로도 하게 되고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농사 정봉수입니다. 최근에 쿠팡이라는 배달업체가 전체 이런 배달 택배 업무에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에 있는 한진이나 롯데 그리고 그 신세계 이런 데는 그 후발주줄에 있고 지금 현재 그 우체국 택배도 있고 지금 이러한 택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배달 신청하면은 그 다음 날 보통 도착하는데 쿠팡에서 어떤 번개 배송이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새벽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선 제품 같은 경우는 식당에 그 아침 5시 이전에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또 그만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배달하는 사람들도 야간에 차가 안 막히고 또 집중적으로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배달하고 좀 성과도 더 많기 때문에 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야간 택배 근로자들에서 어떤 그 가로사로 나와서 이제 심장마비나 아니면 뇌출혈 뇌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국회에서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야간 근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민주노총은 그 저녁 10시부터 저녁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는 배송을 금지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그 한국노총은 야간 배달은 필요한데 좀 시간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주 5일째 그리고 주 50시간 내에서 배달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택배 배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거의 95%가 자기들이 생계를 위해서 야간 이런 택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보건연구소에서는 또 야간에 근무하는 그 야간 근무 자체가 제2형 발암 물질이라고 할 정도로 야간 근무는 그 사람의 몸에 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야간 근무를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통계에 따르면 3교대를 하는 야간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이중률이 높고 또 그 유산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에 한 몇 배나 수십 배나 더 많을 정도로 야간 근무가 몸에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도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야간 근무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그 일한 그에 50% 가산해서 150%를 그러니까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그 어떤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야간 근무를 그러니까 야간 배송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그 배달하는 사람이나 소비자들 모두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민주노총은 원칙을 강조해서 얘기한 거고 제가 볼 때는 한국노총에서 얘기한 그게 좀 현실성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50시간을 넘지 않는다. 주 5일째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 택배를 하고 있는 것은 우체국 택배가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는 보통 하루에 한 200개 정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나 한진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평균 250개에서 보통 300개, 많게는 400개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영업자, 또 개인 사업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 배달할 때보다 400개 배달하면 그만큼 이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배달을 하다가 가로사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노총의 제안같이 주 50시간 하루에 그 1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일종의 배달하는 그 숫자도 하루에 그 300개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그 자체적으로 정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이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 이렇게 어떤 제한이 없으면은 가로사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야간 택배를 통해서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하는 사람들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법으로서 이제 최대로 배달할 수 있는 숫자를 최대 뭐 300개 그 이상은 과태료가 간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어떤 벌칙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야간 택배도 안정되게 이제 어떤 직업으로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러한 그 야간 배송은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있는 활동 같은데,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그 개인적 건강이라든지 레자 이런 게 또 중요시하니까 원칙적으로는 야간 배송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또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어떤 노동자의 지금 95%나 천성한테는 참 놀라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건강 문제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야간 새벽 배송 새벽 번개 배송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좀 소비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걸 통해서 차가 안 막힐 때 빨리 배송하고 많이 배송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익을 보고 또 소비자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근무는 우리 고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 근무 자체가 힘들고 거기다 육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몸에 어떤 부작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하루에 1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 하루에 8시간 내에서 야간 배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배달하는 숫자도 한 300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문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택배 이제 배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신체도 어떤 건강, 어떤 정신과 마음 이러한 심신을 좀 보장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같이 소비자도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또 택배비도 야간 배송은 주간 배송하고 다르게 가격을 충분히 체주해야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비자도 가급적 일반 배송 또 야간 배송 이걸 구분해서 하면서 당연히 야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금액을 좀 가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체계적으로 이제 야간 배송은 좀 더 이제 배송비가 비싸다 이런 생각을 있고 소비자도 그걸 수용하면은 좀 좋은 제도로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야간이라는 게 평상시 낮에 배송하는 것보다 육체적이나 노동이 배가로 들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말씀하셨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다른 데하고 경쟁했을 때 워낙 빨리 이제 배송을 하니까 다른 어떤 지금 후발주자로 나오는 택배 아닌 쇼핑 이런 롯데 쇼핑이나 이런 데서 좀 경쟁이 뒤처지기 때문에 이런 걸 또 문제 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업체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고 가격 경쟁이 있고 또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배달의 숫자를 제한해 준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주간 하루에 8시간 정도를 보장해서 그 시간 내에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이분들에 대한 통제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사실 이분들이 분류 작업 같이 해서 또 배달하기 때문에 거의 근무 시간의 한 3분의 1을 분류 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차원에서
어떤 분류 작업은 또 그 회사 그러니까 비용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택배 근로자들의 어떤 처우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분들의 배송하는 그 택배 배달 숫자를 1인당 매일 300개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근무 시간을 1일 그 8시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야간 택배는 필요하다. 이 근로자들도 원하고 또 택배사도 원하고 소비자도 원하기 때문에 다들 필요합니다. 그렇겠지만은 이게 배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장기적으로 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서의 안정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업무의 욕심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걸 법으로서 한계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배달 그 숫자를 300개 내로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일일 8시간 내로 한정을 해야 된다. 특히 야간 근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간 근무를 위한 사람들 같은 경우 분류 작업 정도는 회사 비용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세 가지만 잘 처리해주면은 그 야간 근무 이렇게 배달해주는 분들도 어떤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법 제도화할 때 이게 아무래도 노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노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법 제도화하는데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분들의 생활의 안정도 또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